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님에게 오늘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우리 태풍에 대비하고 또 우리 품질 평가를 위해서 진짜 밤낮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하시는 모습에 진짜 가슴 웅크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계절이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은 4분기이자 가을이 시작되면서 최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특히 오늘 또 교육을 합니다만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교육이 우리 안동센터 전 직원들이 교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열망이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이 근본 교육이 우리 대구 본부 안에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교수님을 뵙고 싶어하는 열망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오늘 소중한 그 강의를 듣고 저희 직원 모두는 실천하는데 솔선수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로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도 계속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정진태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지난 9월 달에는 우리가 이제 그 태풍 피해 대비하고 또 이제 종합평가 준비하느라고 교육을 좀 이렇게 연기했다가 오늘 대구본부 교육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오늘 이제 주제는 그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 3, 4분기 교육이에요. 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교육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 2시에 시작해서 이렇게 1시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하고요. 그리고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기업 사례를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이런 주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할까요? 고객이 계심으로 인해서, 고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을 생각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고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던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월마트 창립자인 이제 샘 월튼 사장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고객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며 그는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그렇게 상당히 잘 키워서 세계적인 그런 이제 기업을 일궜습니다. 고객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시면 한 분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요. 이분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빌 게이츠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죠.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편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분은 컴퓨터 운용 프로그램을 제일 먼저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세상에 내놓으면은요. 그냥 불평하는 고객이 딱 나서가지고 이거 써보니까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항의를 하면은 그거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개발을 다시 보완 개발을 해가지고 가장 앞선 세계 최고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해가지고요. 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만큼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던 거죠. 한 분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한 분 중에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인데요.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한국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 맛이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은 하지 않지만 대신 딱 발 끊고 안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히려 그 일본 유명 요리사 이제 아베 고이치 씨가 우리나라에 진출해가지고요. 그 이제 일본 요리를 하는 전문적인 그 요리사인데 한국 손님들이 불평을 정확하게 해준 걸 다 받아들여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음식 맛을 다시 내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었는데 한국 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거죠. 일본 손님들은 절대 불평은 안 하는데 그 듣는 사람 기분 나쁠까 봐 얘기는 안 하는데 발길을 싹 끊어버리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고객이 오히려 더 감사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했는데, 예, 우리도 이제 고객이 우리한테 어떤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는 거는 고맙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잘 시정하고 이걸 하면 되는데, 문제는요, 진상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진상 고객은 필요 이상으로, 필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필요보다 10배 이상 그렇게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그냥 직원들을 괴롭혀가지고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상고객 문제 사례를 같이 알아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이 여직원은요. 친절한 고객 서비스의 아주 표본이에요. 표준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잘 했고 또 이렇게 이제 고객이 막 이렇게 이제 험상궂게 험악한 말을 하고 해도 전혀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끝까지 잘 참고 인내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했는데 이 사람은요. 여기에 고객 중에서 가장 진상 고객으로 최고로 이렇게 직원들을 잘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막 이제 승질 내면서 이제 괴롭히는 거죠.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제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막 협박을 하고서는 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본사 게시판에 거기다가 이제 악성 민원을 올린 거예요. 오늘 어느 은행 갔더니 어느 지점에 갔더니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볼일 못 보고 왔는데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 잘라야 된다고 막 이렇게 이제 악성 민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지점장한테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빨리 해결해라. 어?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지점장은요, 이 진상 고객을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사과를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사과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사과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끝까지 인내심을 포기하지 않고요. 잘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그 기분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진상은요.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아주 이골이 난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다시 괴롭힙니다. 너 사과하는 게 진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끝내는 이제 이 90도로 숙여서 폴더 사과를 해라. 잘못했습니다 하고 90도로 숙이면서 3번 복창하라고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망설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은행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 게시판 도배를 해버리겠다. 민원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당신이 오류 3번 눌러, 이 비밀번호 오류 3번 눌러가지고 문제된 거 아니냐? 우선 이거 따져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그 지금까지 잘 참고 잘 해왔는데 이 따지는 순간 사람을 이렇게 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화를 내고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확장을 하면은요. 갈수록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진상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90도로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3번 복창하라는 걸 시키는 대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했어요. 이걸 수습을 했어요. 이거 은행에서도 이 진상 고객이 무리한 요구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처리한 이 여직원이 사실은 이제 승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객 서비스가 이렇게 이제 진상 고객들이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못 없이 당해야 하는 이 불만을 그냥 아주 감정적으로다가 열렬하게 토로하는 이 사람은요, 신입사원이에요. 아직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립이 조금 덜 됐죠. 우리도 인권이 있다. 무슨 뭐 우리는 무조건 억울한 거를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되냐고서는 막 열불을 내지만 이게 고객 서비스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가끔은 그 진상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이거를 잘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피해 당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를 확산하지 않고 잘 수습을 할 수 있는 사람 딱 보면은 뭐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고객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저 진상 고객은 맨날 와서 저 말썽을 부린다. 근데 우리 직원이 정말 그 속에 속상한 거를 자존심을 다 이렇게 접어놓고 아주 조기에 수습을 잘했다. 정말 최고다 하는 거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고객 서비스의 마음가짐만 이렇게 잘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점검 평가 때도 이제 늘 이렇게 친절한 CS를 늘 강조를 하고 그것도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거기 이제 보면은 이 친절한 인사가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고객과 인사를 하기 전에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요, 눈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웃는 얼굴이 아니고 그냥 심각하고 찡그린 얼굴이면은 인사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거를 다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친절한 인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고객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위험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1분기 산재 사망자 수가 이제 586명이 나왔어요. 이거는요, 그 작년도에 574명이었었기 때문에 12명이 늘어가지고 이제 2.18%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약간 늘어났거든요. 아니, 이 엄청 무서운 법을 시행했는데도 왜 줄어들질 않지? 이 법이 이게 효과가 없는 건가? 깜짝 놀라서 전문가들이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필요한 장비도 많이 사서 보급하고 환경도 많이 바꾸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였었어요. 대부분이 인적 요소에 의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 바람에 근로자의 의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또 하나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는 게 드러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난 3년 동안 그냥 뭐 마스크 쓰고 그냥 뭐 외부 활동 자제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길 다니다 보면 이렇게 배가 불룩 나온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무거워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근육이 전부 다 이렇게 경직되고 이렇게 운동 부족에다가 체력이 저하되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 아니어도 우리 이제 우리 저 대구본부 우리 이렇게 이제 안동센터 식구들도 이제 연세 좀 드신 분이 계신데 해마다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면서 부득이 체력은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이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고요.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황벽하게 아주 이렇게 천정을 향해서 권투까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몸 푸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몸을 많이 풀어서 몸 상태를 좋게 하면은 삐끗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런 게 예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체력 관리
지금처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사고 난 거 한번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 관리 서비스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사례 첫 번째는요. 전등 교체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천장에 있는 이 전등을 요걸 이제 교체를 하려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해서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동식 사다리는 미끄럼 방지 조치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미끄럼 방지를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요. 사고 날 수가 있어요.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미끄럼 방지 정체도 중요하고요. 사다리 작업할 때 2인 1조 작업을 확실히 하라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다리 작업은요. 그냥 바쁘다래도 혼자 가서 하지 마시고요. 2인 1조로 꼭 두 분이 같이 가서 한 번 올라가 작업하면 한 번은 밑에서 좀 잡아주고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밑에 계신 분도 안전모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전대를 이게 차는 안전대 채우고요. 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안전모를 왜 써야 되나 하면은요. 이 머리를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이 사람 몸 중에 머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머리 다치면 죽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요. 안전모를 썼을 때는요. 이 턱끈을 분명히 조여가지고 안전모가 벗겨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이 턱끈을 조여야만 안전모가 제대로 붙어 있고요. 이렇게 거꾸로 떨어질 때 안전모가 먼저 벗겨져 나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머리가 맨바닥에 부딪혀가지고 머리 깨지면서 죽은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몸이 체력이 저하되면서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돼 가지고요. 우리 몸이 몸 상태가 지금 현재 저하되고 있어요. 체력이. 그래서 우리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운동하시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수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여기 비 오는 날 작업장 바닥에 이렇게 이제 공조실 내부가 아주 매우 습한 상태에서 물 묻은 장갑으로 이 전선을 만지다가 감전돼 가지고 사망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3종 접지 공사가 제대로 실시가 안 돼 있었고요. 이 표준 안전 작업과 이 안전 수칙을 이렇게 게시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위험 공간에서 위험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전 수칙을 꼭 되짚어 보고 조심해야 되고요. 무전 차단기를 부착한 이동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요. 전기 작업할 때는 하여튼 표준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이거는 아차하는 순간 그냥 아주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전기를 만지는 거는요. 더 이제 이렇게 경험 많은 상급자의 이제 관리 감독도 받는 거 중요하고요. 비 오는 날 특히 위험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비 오는 날은 온통 누전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 번째 사례는요. 우리 이제 경비실에서 좀 꼭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되겠어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하는 중에 넘어졌는데 사망한 거예요. 아니, 뭐 순찰 가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졌다고 뭐 사람이 사망까지 할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 울퉁불퉁한 요 맨홀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머리를 다쳤고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옛날 같으면 한창 때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면 끝났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이 옛날 같진 않거든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넘어진 요소를 순찰 다닐 때마다 이걸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진 요소가 있는 거를 사전에 안전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흡했고요. 맨홀과 이 주변의 요철 부분 언제든지 이게 눈에 띄거든요. 요철 부분이 있으면은 아 여기 위험하겠는걸, 여기 조심해야지, 뭔가 대책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선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 내가 순찰 다니는 곳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위험 요인이 있는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를 늘 살피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언제든지 어두운 공간에 갈 때 이제 조명등을 휴대를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안전하고요. 체력 관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이 그냥 돌뿌리 채여가지고 넘어져서 다치고 그냥 크게 다치고 그래요. 그리고 다치지 않아도요.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그냥 삐끗해서 삐고 다치고 접질리고 인대 늘어나고 이런 사고들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황병탁님처럼 늘 손을 좀 틈나는 대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고 많이 체력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서 몸풀기를 잘 해주세요. 그래서 컨디션이 좋아야 기분도 좋아지고요. 기분이 또 좋아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준비한 이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이 회사는요. 듀폰이라는 회사인데요.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입니다. 1802년도에 설립했은 이런 화약회사인데 벌써 220년 전에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이제 세계 최초로 나일론을 개발해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어요. 자, 여기는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요. 왜 이렇게 안전을 강조했나 하면은 처음에 이 회사가 화약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화약을 만들다가 여기에서 이제 아차하는 순간 사고 나면은 그냥 막 폭발하면은 사람이 죽고 막 집이 통째로 날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글로벌 기업의 아주 철저한 안전 습관을 지켜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70개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렇게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를 하고 실천했나 하면은요, 아예 이 200여 년 전에,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을 하고요.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교육하다가 어떤 사고 나거나 어떤 이제 화재가 나거나 비상사태가 오면은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문을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밖으로 연결됩니다. 이거를 확실히 먼저 알려주고 모든 회의, 모든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요, 방문 고객도 와서 이제 한 30분 머무른 동안에도 만약의 사태에 대피할 비상구를 알려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이제 경영 철학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원칙을 정했어요. 이 안전 강사는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안전을 생각하고 안전을 살피고 안전 사례를 모으고 안전 사례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이 안전 강사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안전의식을 높인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직원을 채용할 때 또는 보수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서약을 받았습니다. 그 안전서약이 어떤 건가 하면은요, 서약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나 안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내 책임하에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그 안전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 처분이나 해고까지도 본인이 감수하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여기서는 그 안전 위기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요,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작업을 딱 중단하고 안전에 대한 그 위기 대응 조치를 해놓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안전생활화 실천 운동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이런 거를 다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하냐면은 이 사무실에는 넘어질 수 있는 문턱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문턱 자체를 없애는 걸로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유리는 안전 유리용 접합 필름이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 가지고요, 절대로 유리가 깨져도 이렇게 사람이 다치지 않는 조치를 하고요. 또
우리 이제 극장에 가서 봤을 거예요. 영화 보던 중에 비상시 나의 대피로는 어디인가 이거를 알려주는 것처럼 사무실이나 내 근무처에서도 항상 비상시 나의 대피는 어디인가 이거를 사전 검토하고 숙지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필기구 꽂을 때 대개 보니까 뾰족한 게 위로 나오게 전부 연필을 꽂아 놓잖아요. 뾰족한 거 이제 그 안 망가지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는요, 그거 혹시라도 내 손에 다칠까봐 필기구는 꽂을 때 이 펜촉이 찔리지 않도록 반드시 밑으로 내려가게 꽂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모든 출입문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는 문으로 여닫는 거예요.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다면 당기는 걸로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겨서 열 때는 내가 안전조치를 하고 대응을 하지만 밀고 나가다가 맞은편에 사람이 있으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까지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에 올라들 때 계단을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손잡이 잡지 않고 평지 가듯이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은 눈에 띄는 대로 벌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복도 모서리 급히 가다 보면은 복도 모서리에서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복도 모서리 바깥쪽에 볼록 거울을 설치해 가지고요, 그 커브 바깥쪽에 반대쪽에 누가 오는지를 미리 보고 대응할 수 있게 대비를 한 거죠. 자, 이 회사가 이제 안전으로 신뢰를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220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70개 나라에 진출해서 6만 명의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210년 전에 안전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해서 안전에 관한 한 최고의 기업이다 이런 이미지를 딱 쌓으니까 지금은요, 이 회사에서 이제 안전제품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안전 제품들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주 성공한 기업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듀폰보다 더 희망찬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종사원은 2,000명 미만인 이 신생 기업인데요. 이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 제일 기업이에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DFS 안전 TV. 여러분이 소속하신 KDFS가 지금 안전 제일을 구호를 외치고 열심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분야 선진기업 KDFS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전 TV를 이렇게 지난 이 방송 개설은 지난 3월 10일자로 방송 개설을 했고요. 이 정기 구독자가 오늘 현재 248명이에요. 그리고요, 업로드한 동영상이 74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요, 누적 시청에서 현재까지 공부한 그 횟수가 현재 8,939회 이렇게 누적 시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정기 구독자가 248명 뿐이 안 되면은 우리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회사인데 이게 10명 중에 1명꼴 뿐이 안 되나, 이유가 뭘까, 이거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교육 끝나면은 이 영상을 이제 센터장님, 소장님한테 보내드려가지고 전 종사원들한테, 안동센터 식구들한테 이거 이제 공부 혹시 못하신 분 복습하세요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면은 그걸 이제 공부해서 연결해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고는 이게 이제 그 유튜브 시스템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나 하면은요, 그냥 카톡에서 이렇게 연결돼 오신 분이라고 인식을 하지 이게 이제 정식으로 로그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아무개가 이렇게 정기 구독 신청이 어렵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안전을 위해서 이거를 안전 TV를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아이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유튜브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열려요. 그럼 유튜브 열리면은 맨 위에 오른쪽 끝에 여기 이제 현미경처럼 생긴 요 거울처럼 생긴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유튜브 검색창이 열립니다. 그 유튜브 검색창 여기에다가 뭘 입력을 하냐면은 KDFS 안전 TV를 딱 운영하면은요, KDFS 안전 TV가 지금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딱 이제 터치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KDFS 안전 TV가 열려요. 여기 구독이 빨간 글씨로 있으면 아직 구독 신청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본인 이름으로 구독을 딱 누르면, 여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이제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검정색 구독 중으로 바뀌면은 이제 구독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KDFS 안전 TV 여러 가지 유용한 콘텐츠들이, 유용한 방송 동영상들이 여기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이 얼마나 구독 신청을 해주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독 신청하실 분이 안동센터 분이 없어요. 네, 다른 데 분들은 오늘 못 들어올 거예요. 네, 그렇게 당부 드립니다. 자, 이제 종합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우리 안동센터들은 식구들은 다 이미 잘 하고 계신 거지만 좀 시설 상태가 좀 안 좋은 거를 열심히 정비했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례는 이제 평택빌딩 사례입니다. 여기 평택빌딩에서는 이제 빌딩 내 전체 창고 15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명패를 전부 이제 번호를 붙이고, 일련 번호를 붙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명패를 다 제대로 붙여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위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거를 정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창고 번호가 몇 번이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어떤 게 들어있고 어떤 대처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이제 전부 정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험물 저장소 인근 취약 지역에 이렇게 막 시설 전부 좀 관리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거 위험하다, 여기 화재 나면 어떡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이제 화재 날까 봐 걱정되는 거를 이 금연구역 구면 표시판 하는 것보다 여기를 안전하게 특별관리구역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출입 금지 효과, 표지판의 효과를 초월하는 접근 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화단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막 살포를 하고요. 구절초, 채송화 이런 걸 막 이제 심어가지고 화단을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요, 이 용도 폐기된 이제 그 방공호, 이거 너무 이제 이것도 그냥 위험한데 사람이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데 여기를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덮개를 하고 여기 안전 조치를 한 거예요. 옥상 관리는 또 여간 노력해가지고는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옥상 관리 상태가 막 거미줄도 치고 배수구도 막히고 막 청소도 잘 안 되고 이런 구간을 여기 이제 옥상을 이렇게 또 여기 옥상에 순찰 갔다가 딱 걸려 넘어지기 좋은 이런 이제 요철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놨냐면은 좀 눈에 팍팍 띄게, 그래서 시각 효과를 높여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도색을 다시 하고 이렇게 이제 개선 이미지를 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입구에 표지판이 없어서 이것도 문제다 판단하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기 이제 안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이런 이제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내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를 해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고객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리스크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음엔요, 여기 이 건물 여기 출입구고 여기 주차장 입구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철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위험성에 상존을 했죠. 왜냐하면은 여기 물이 고이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걸려 넘어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한 마음으로 정비를 하자. 그래가지고 선제 조치를 제대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요, 이 빌딩의 상징을 하는 정문의 이 철제 문이 이렇게 녹이 쓸어가지고 미관이 저해돼가지고 첫인상이 아주 우려가 됐었는데 이거를 딱 녹을 제거하고요, 도색을 새로 싹 해서 이미지를 쇄신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딩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미지를 바꾼 거죠. 이렇게 충돌 우려 모서리 여기에 이제 일제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깨진 부분들을 다 이렇게 정비를 다시 한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장애인 주차장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색을 해서 깔끔하게 정비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흡연 구역에도 도색을 해서 정비를 싹 한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이제 장마나 폭설 같은 때 재난 대비의 모래주머니니까 급한 때 우선 사용하시고 소장한테 알려달라고 이제 공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왜 이제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데 빗물이 떨어져가지고 쭉 흘러 내려갔다가 지하 주차장까지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딱 이제 차단을 해가지고 집수정을 만들고 이렇게 물 빼는 자리에 깨진 부분들을 딱 정비를 해가지고요, 요철 구간도 없애고 이렇게 이제 여기 완전히 안전하게 빠지지 않게 이런 정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이제 품질 평가 오염폐 달성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전보건 표지판 다 싹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노력은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딱 눈으로 보는 순간 열심히 한 거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꼭 이렇게 이거 쭉 훑어보면은 열심히 하셨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은 이미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렸어요. 그래서 안동센터 전부 열심히 해주신 걸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우리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백범일지에 보다가 저는 이게 눈에 팍 띄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그러니까 얼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몸이 좋아야 되고요. 몸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감동 깊게 마음에 와닿는 교훈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 다 중요해요. 예, 다 중요한데 어떻게 그 세 가지를 다 좋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니까 얼짱이 되려면, 좋은 얼굴을 이렇게 이제 만들려면은요, 웃는 얼굴, 예쁜 얼굴이 중요하더라고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얼굴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 이제 이렇게 성형수술 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성형수술은 부작용이 있고요. 성형수술을 해도 얼마 못 가서 다시 망가집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 미국의 이제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나이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을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40대 이전까지는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얼굴로다가 그냥 버티고 사는데 40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내 마음가짐과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늘 밝은 표정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얼굴 표정이 따뜻하고 밝고 긍정의 이미지가 보여지지만 아무리 잘생긴 얼굴도 인상 찡그리고 짜증내고 누구 욕하고 막 이렇게 심술 부리면은 그 얼굴에 심술이 더덕더덕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얼굴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밝게 웃는 얼굴 많이 긍정 에너지 이거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몸짱이 중요하잖아요. 몸 상태를 좋게 하는데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체력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또 이제 경비실에서는 또 앉아 있는 시간이 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요, 이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몸이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순찰 돌다가 그냥 걸려 넘어져 가지고 크게 다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열심히 이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력 관리를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해요. 음식을 골고루 이렇게 균형 있게 섭취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섭취한 만큼 연소를 시켜줘야 돼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먹기만 하면 이제 배만 볼록 나오고 막 이렇게 거비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력 관리, 균형 섭취, 또 이렇게 열량을 이렇게 에너지로 다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몸을 많이 움직여서 연소시켜가지고 그 섭취한 음식이 내 몸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해마다 이제 뭐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그 건강 검진을 받으면은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성적표가 와요. 성적표를 딱 받아보면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간에도 이런 수치가 염려되는 게 있고, 뭐 폐에도 이런 염려가 있고, 무슨 대장에도 이런 염려가 있고, 막 이런 거 막 수치가 막 이렇게 이제 간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수치가 이렇게 이제 조심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운동 부족하니까 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나와요. 누구나 공통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괜히 또 필요 이상으로 아이고 내가 이제 다 살았나 봐. 아픈 데가 이렇게 많고 뭔 문제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요. 아이고 나 죽겠어 하고서는 누워버리면 그냥 죽는 거고요. 더 열심히 그럴수록에 걷고 움직이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죽걸산이에요. 이 사자성어인데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예요. 그래서 우리 몸 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필요해요. 그리고요. 틈틈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 오늘 좋은 거 아주 중요한 거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안동센터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틈틈이 하면 좋은 스트레칭, 제일 먼저 목 운동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주세요. 목 운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5바퀴를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반대로도 이렇게 이제 5바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 목이 부드럽게 잘 돌아야지. 지금 너무 통 안 하다가 이제 목 운동을 하시면은 이 목뼈에서 우두두두 소리가 난다니까요. 근데 지금 소리 안 나고 부드럽게 돌아가신 분은 조금씩 목을 풀어주신 분인데요. 이 목 상태가 좋아야만 신경이 잘 연결돼 가지고요. 몸 컨디션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어깨를 펴고 목으로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5번 돌리고 반대쪽으로도 5번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은 건강해지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 어깨 날개 운동이에요. 이 머리 뒤로, 이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요. 어깨 이 뒤로, 머리 뒤로다가 요걸 끼워가지고 팔꿈치를 최대한 뒤쪽으로 뺑뺑하게 당겨서 10초 동안 유지를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굽혔다가 다시 이렇게 펴주고 하는 요 동작을 5번을 반복해서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이걸 해주시면은 이 머리, 어깨, 목, 이 어깨 날개를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펴줘야만 여기 승모근이 풀려가지고요. 몸 상태를 유연하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찰 돌다가 또 이동하다가 막 이렇게 삐끗에 넘어지고 막 계단에서 떨어져 굴르고 이런 거 안 생기고요. 이 몸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스트레칭은요. 허리 아치 운동이에요. 허리 아치 운동은요. 똑바로 서서 발은 어깨 넓이만큼 이제 벌려주고요. 손을 허리에 이렇게 딱 받친 후에 숨을 내쉬면서 몸을 등 쪽으로 이렇게 더 젖혀줍니다. 이렇게 젖혀주고요. 이거를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해주시면 이 허리 근육이 잘 풀려가지고요. 허리가 날씬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틈나는 대로 손목도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손목도 풀어주시고요. 발목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면은 이런 몸을 풀어주질 않고 갑자기 그냥 이렇게 그 이제 막 우리가 이제 또 쓰레기 수거해가지고 막 이제 급히 이동하고 막 서두르다가 차이고서 넘어지고 아차 이거 손목 삐끗하고 발목 삐끗해도 이게 본인만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같이 힘들어지고 마음 아파지고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틈나는 대로 이렇게 손목 풀어주시고 네, 또 이렇게 또 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 앞으로 딱 밀어가지고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도 이렇게 옆으로도 이동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여기서 겨드랑이 땀 나서 이렇게 젖은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꼭 틈나는 대로 잘 실천해 주세요. 네. 다음에 이제 마음장인데요. 마음 좋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역지사지예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마음을 좋게 다스리는 데 출발점에 들어선 거고요. 역지사지를 잘하는 사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성인 반열에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의 근육을 좋은 쪽으로 길러주고요. 우리 지식을 쌓고 지식 쌓는 거 이상으로 성품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좀 더
마음을 또 이렇게 가다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좋은 기운을 느끼고 같이 일하는 게 참 중요하겠어요. 다음에는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좀 몇 번 했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그 신랑 신부 예비 후보 쪽에는 막 서로 좋아서 그냥 죽고 못 살게 이렇게 정말 환장하게 좋아하다가 결혼하고 얼마 안 살고서는 또 다시 보면은 그냥 서로 그냥 짜그라거리고 그냥 싸우고 그렇게 이제 막 그 못 살겠다고 그러고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막 이런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이게 참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결혼 전에는 서로 그냥 자기 결점은 다 숨기고 좋은 점만 그냥 막 과대 포장해가지고 자랑하고 막 이렇게 과대 포장해놓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 결점은 숨겨놓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다 내 걸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완전히 봉 잡으려고 욕심을 부린 거였어요. 그래서 서로 봉 잡으려고 했다가 봉을 잡기는커녕 봉 잡히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짜그러거리는데 이거 해결책은 간단해요. 봉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봉이 돼줘야 돼요. 부부간에 서로 봉이 돼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봉 잡으려고 하지 말고 봉이 돼주는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또 서로 봉이 돼주면서 살아도요, 그렇게 이제 짜릿짜릿한 사랑은 오래 못 가고요. 한 5년 넘어가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더군다나 한 10년, 20년 살고 보면은 그때는 애정이 없어요. 짜릿짜릿한 게 없어요. 지금도 짜릿짜릿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애정이 아니라 우정으로 살고요. 전우애로 사는 거예요. 동지애로 사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을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가야지 이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되는 거죠. 부부 간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동료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가슴이 짜릿짜릿할 정도로 마음에 들고 이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힘을 합쳐서 같은 일을 같이 해나가는 동지, 옆에 있는 동료를 우리가 팀워크를 갖추어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우리 전우의 동지의 동료애로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나가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 물통의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나무 물통은요, 여기다 물을 담으면은요, 여기만큼 물이 차는 게 아니라 여기만큼만 물이 차요. 이거 뭔 얘기인가 하면은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성과를 다 내면 좋겠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성과가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 조금 소외감 느끼고 조금 힘들어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가 덜 된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여기만큼만 이 성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만큼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물론 칭찬해주고 다 응원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소외된 사람, 아직 여기 적응이 잘 안 되는 사람, 뭔가 개인적인 애로가 있는 사람 잘 살펴가지고요. 뭐 힘든 일이 있어? 힘내! 우리 힘을 합쳐 잘해봅시다. 아직 좀 서툴지? 잘 할 때까지 내가 좀 도와줄게. 가르쳐줄게. 이런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약한 사람을 도와서 강한 사람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제 어려운 일 있는 사람 주변에 잘 살펴서 서로 팀워크가 잘 되기를 안동센터는 팀워크가 참 좋은 걸로 제가 믿고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이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진을 왜 준비했냐면요. 이 사진은 산재병원에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다쳐가지고 입원한 환자 사진이에요. 우리 부주의해가지고요.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 나면은 이렇게 산재병원에 평생 장애인이 돼가지고 입원할 수 있어요. 이거를 조심하시라고 미리 조심하시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우리 행복한 일터 이렇게 만듭니다. 인상을 좋게 만듭시다. 서로 밝은 얼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렇게 이제 파이팅하는 그 얼굴로다가 이거를 해야 서로 힘을 합쳐야지. 그냥 인상 찡그리고 한숨 쉬고 그냥 짜증내고 막 욕하고 이러면은 그 진상은 옆에 가기도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 진상 얼굴 하지 말고 인상 좋은 얼굴 만들어서 웃음을 많이 웃어서 웃음을 전파하는 우리 행복한 일터 만듭시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안동센터 정진태 센터장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늘 보면은 따뜻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그렇게 보여주시는 훌륭한 분이세요. 또 소장님들하고 우리 안동센터 식구들 모두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일터 만들어서 행복한 일터 만드시기를 당부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재해 방구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우리 특히 안동센터 가족 모두 안전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정말 이제 뭐 이렇게 음소거 해제해 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오늘 이제 교육 끝나면은 이렇게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려 가지고 오늘 교육 받은 소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회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저 안동센터 식구들 오늘 저와 이렇게 만난 김에 저하고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음소거를 좀 이렇게 해주셔도 좋겠고요. 네. 자, 우리 제가 안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안동센터 파이팅!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아주 호흡이 딱 맞네요. 이번에는 제가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안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안동센터 최고! 최고! 예.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저 정진태 센터장님, 우리 저 안동센터 식구들 격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네. 아유, 긴 시간 동안 교수님 열강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친절한 고객 서비스 항상부터 우수 사례, 그다음에 행복한 일터, 저희들이 몸소 실천하지 않은 바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 모두 실천하도록 하고, 저희 그 센터 직원이 39명인데, 예, 오늘 그 특별히 휴가 내고 출타하신 분 외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보면 예, 2인 1조로 이렇게 참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진짜 열강을 꼭 실천하도록 하고,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하셨다시피 우리 안전TV 그 회원가족 정기 구독자 가입, 저도 해보니까 참 유익한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 센터 직원분들도 같이 해줬으면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교수님의 명강의를 저희들이 몸소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모두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